자,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92,210원이고요. 2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언제쯤 오를지 궁금하다고 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요즘 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참 부러움을 많이 탔던 종목입니다. 언제 팔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나윤 파트너께 좀 여쭤봅니다. 언제 팔면 좋을까요? 예, 저는 방산 섹터들을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항공우주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방산 기업 중 하나죠. 상당히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KF21이라든지 이런 전투기 쪽 이쪽에서 해외 수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함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방산 섹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의미 있게 보여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표하는 방산 기업이 이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이런 환경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에 같은 MNC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꾸준한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한국항공우주 펀더멘탈 나쁘지 않죠. 똑같이 이런 해외 수출이라는 데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지금 터닝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도 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중기 안정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급하신 게 아니라면 이 전고점 98,000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여유 있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98,000원 전후까지 보시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98,000원 전후까지 보시죠. 아쉽게도 이분 매입가가 92,000원이라서 먹을 건 많지는 않지만 98,000원 뭐 그 부분까지는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 궁금하네요. 네, 뭐 우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많이 됐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시점인데 앞서 이제 98,000원 자리까지는 한 번은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방산 안에서도 큰 트렌드가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가 이제 국산화에 대한 트렌드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무인화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이 무인화에 대한 트렌드에서 유효한 것이 바로 이 드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드론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는 좀 더 반등에 대한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겨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시는 거지 충분히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익 내고 파는 건 좋은데 얼마까지 보십니까? 뭐 전 고점 부근 근처 저는 95,000원 전후 가격대를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아주 긍정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으신 것 같은. 그래도 매수가 위라는 게 또 지금은 어쨌든 소실 중이시니까 그거에 조금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지금 수주잔고 감안할 때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지금 내후년 실적 대비 뭐 추가 성장도 가능한 회사라서 그 실적 대비 한 20배 정도, PR 한 20배 정도 적용한 가격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8조 원이라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95,000원, 뭐 98,000원, 10만 원 부분에 가면 한 파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재룡전기. 네. 예, 57,000원에 7% 정도인데요. 네. 예, 제가 이거를, 좀 수익권에 있었는데, 이게 변압기 관련주로 좋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내려가는 게 좀 겁이 나서 그때 4만 원 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거를 4만 원에서 반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됐는데
다시 이제 여기서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저는 손절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뒀다가 나중에 다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네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손절을 해놓기엔 너무 이제 많이 내려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자 다행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 것 네. 같은데, 네. 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핵심이 손절을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좀 그냥 보유를 그냥 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물을 한번 탈까요? 많이 빠졌는데. 자, 네. 그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재룡 전기는요. 이 전력 변압기 쪽은 저는 지금 뭐 LX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성장성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물량이 지금 7%라고 하면 굉장히 적게 들어가신 물량이기 때문에 이 7%로 진행을 하시되 해서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물론 이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 좋고 큰 폭의 중가 낙폭을 불러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매수가가 5만 원 정도 되시는데 저의 의견은 여기 43,000원대 이때부터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우리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 43,000원대부터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비중을 저는 적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7%면 많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3,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으시고 이거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저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43,000원 매물대를 강하게 뚫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좀 다른 종목으로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자, 워낙 뭐 단기간 급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물을 한번 타도 될 만한 가격이긴 하지만 우리 나윤우 파트너께서는 그렇게 뭐 물 탈 만큼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 들고 있는 것만 갖고 네. 조금 기다렸다 올라오면 정리 타임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도 비슷한 의견일까요? 아니면 네. 물을 한번 타라는 의견이실까요? 사실 지금 현재 빠른 흐름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한번 크게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몇 년 동안을 또 옆으로 행보하거나 또는 조정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주식을 할 때 첫 번째 기본 원칙이 왼쪽에 큰 산이 있는 종목은 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말은 왜냐하면 그만큼 대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다시 시세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바꿔서 보더라도 10,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는데 1000%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세력이 과연 이 10만 원에 매수를 하겠느냐? 절대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시세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물량만 보유를 하시되 다만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이고 난 다음에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것은 현재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마다 그래도 반등을 좀 보였던 구간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저는 현재 구간이 바닥에 대한 신호는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대신에 우리가 이 업종은 주도 업종은 아니니까 네.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한 7%만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적어도 4만 원 이상까지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팔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이거를 물탈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참조적으로 지금 재룡전기 현재 시가총액이 4,800억이고요. 업계에서는 그 미래 추정 실적 감안할 때 적정 가격을 한 6,400억 정도 보는 것 같거든요. 주가를 한 사람 한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3만 원보다는 위니까 네. 사실 물을 타도 되지만 네. 올라갈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분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네. 좀 들고 올라오길 기다려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홀딩 짚어주신 4만 원, 4만 3천 원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호리미님의 종목이고요. SK 이터닉스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21,000원. 묻고 더블로 가도 될까요? 하십니다.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묻고 더블로 가도 될까요? 자, 묻고 더블로니까 이거 잘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막 종목 상담을 받다 보니까 우리 파트너분들께서도 듣고 지금 바로 막 네, 찾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계시거든요. 네.
차트는 일단 끄집어내셨죠? 일단 네. 그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네. 관련된 그 정책 발표가 있다 보니까 오늘 풍력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좀 튀어 올라오는 모습인데 특히 이제 이 SK 트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바닥에 좀 보이는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되다 보니 시장에서의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인식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것은 한 번만에 이제 강한 시세가 다른 여타의 종목 대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구간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그 윤 정부에서에 대한 정책적인 그 에너지 트렌드가 원전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거고 네. 이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는 될 수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나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원전과 다른 여타의 신재생 에너지를 골고루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자원들을 쓰고 석탄 에너지는 폐지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현재는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2만 원, 2만 3천 원 밴드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니까 좀 더 한번 들고 가신 전략으로 한 달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작년 3월 달에 SK D&D에서 이제 분할 설립된 회사죠. 지금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또 ESS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단기간 시세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우리 나은호 파트너께서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저도 이 정책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토닉스 전형적인 이런 친환경 섹터에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친환경 섹터들 우리 한동안 시세를 못 받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뭐 탄소 포집, 이런 뭐 친환경,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지금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을 갖고 가고 있는 섹터가 순환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선을 앞두고 그 이후까지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여유 있게 보셨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단기간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장 오늘 한번 상승이 한번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눌림을 기다리시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대 양봉이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셨을 때 아직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셨던 매수가까지는 한번 모멘텀을 갖고 진행해 보시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SK 이터넉스 현재 시가총액 5,600억. 지금 증권사에서는 시총 한 8, 9천억짜리 목표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만 원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이 살짝은 나올 수 있겠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기아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94,900원입니다. 신차 나오는데 신고가는 안 나오나요? 신차가 네. 14개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신차야 뭐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아차 브랜드보다는 현대차 브랜드를 좀 더 좋아합니다만, 네. 근데 요즘 기아도 보면 차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신차 나오는데 주가는 언제 가나요? 자, 언제 갑니까? 예, 기아 지금 바닥을 다져주고 좀 올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좀 여유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막 단기간점에서 내렸다고 해서 막 겁나서 매도하고 그럴 종목은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아왔던 자동차 관세에 대한 악재 부분,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협상 쪽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런 좋은 혜택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매수가가 95,000원 정도 되시는데 저는 충분히 5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95,000원대부터 또 매물벽이랑 저항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95,000원 정도 되시면 일정 부분 매수가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네. 그 다음 눌림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신다면 만약에 기아를 좀 중장기관점에서 갖고 가신다면 매수가에서 일정 부분 비중 줄이는 전략, 그다음에 눌림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자 정리 드리면서
9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초만 하더라도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이 자동차 그룹, 현대차 그룹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최근에 뭐 간세 폭탄을 제대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도 좋은 의견일지 궁금하네요. 네, 이상로입니다. 이상로 파트너. 죄송합니다. 네. 네. 우선 이제 뭐 준비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신차 넣으면 신차 효과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보시면 기아에 대한 재무제표상 내수보다 이제 수출이 약 3배 정도가 더 많이 잡힙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수가 뭐 50이면 뭐 수출도 5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내수가 2면 이제 수출이 약 4 정도 잡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만큼 내수는 30%, 나머지 수출에 대한 부분이 70% 가까이가 잡히기 때문에 네.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주가를 네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선반영됐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에 대한 실마리만 나오더라도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기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가 바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 기아가 연매출 거의 한 110조 정도, 영업이익도 1년에 거의 한 12조 가까이, 순이익은 그럼 한 20% 까면 한 10조 정도 네. 나오는 회사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34조니까 PER 기준으로는 3.4배. 어찌 본다면 간세 관련된 악재를 온몸이 지금 네. 받아서 충분히 지금 감염도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요. 여기서 손대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당장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차분하게 끌고 나가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걸로 하겠고요. 25일에 또 실적 발표 일이니까 그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노란 옷이 어머,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아, 보고 계시구나. 오늘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하긴 거기 나올 거고요. 아까 상담하고 통화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요만큼 매수하셨고 38만 6,500원에 40% 맞습니다. 맞으시죠? 오늘 좀 올랐어요. 오늘 조금 올랐고 그러네요. 오늘 종가가 38만 9,000원입니다. 네. 알테오젠 뭐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거죠, 아버님 어쨌든? 사실은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이 주식을 해갖고 네. 우리 딸아이가 이제 결혼이 정년기가 돼가지고 네. 딸아이 하나하나 사주려고 한 것이 근데 지금 이제 뭐 조금 이제 손해는 안 봤으니까 궁금은 내년 3월이거든요, 결혼 날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냥 욕심은 안 내고 네. 한 42만 원, 3만 원 정도 갈 수 있는가 그거 궁금해서 주식을 한 19년 정도 했어요. 오래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많이 이제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 알테오전을 이제 공매도가 줄었더라고요. 이러저러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가 상담원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행스럽게도 지금 목표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42만 원, 43만 원 네네.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예. 따님께서 지금 내년 3월 달에 결혼식인데 네. 하여튼 그 전에 가야 되는데라는 의견이신데 제가 좀 얼추 차트 봤을 때는 뭐 고갈 같은 기분도 드는데 자, 두 분 제가 의견 좀 봐드릴게요. 자, 알테오젠 일단 42만 원, 43만 원 가능할까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여기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 바이오 기업을 보실 때 글로벌 기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뭐 머크라든지 다이치 산큐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 부분과
이런 실적 부분에서 안정성을 갖춘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알테오젠도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만 제가 비중을 지금 확인했을 때는 40%라고 들었는데 네. 40%는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진행을 하신다면 목표가를 중장기 관점에서 보신다면 50만 원까지 보시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만 비중 관리 차원에서 40만 원대 접근하시면 40만 원 전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셔서 20% 정도까지는 저는 이 전고점 46만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저는 50만 원 본다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40만 원대에서 비중 줄이시고 46만 원 전고점까지 한번 보시자 의견 제시 드릴게요. 네, 자, 길게는 50만 원, 또 뭐 중기로도 한 46만 원도 가능하고 네. 다만 너무 비중이 좀 많다. 한 종목 40% 가져가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주시면서 40만 원 보내서 조금 팔고 나머지만 끌고 가보자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상도 파트너께도 자, 알테오젠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네. 최근에 어쨌든 뭐 분위기가 알테오젠 기관들 수급도 좋아지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뭔가에 대한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실적과 그리고 이제 좋은 이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계약들이 알고 봐야 되는 것이 대부분 다 자율공시입니다. 네. 네. 자율공시라는 것은 기업이 마음대로 본인들이 계약했던 날 당일날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일주일 뒤에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에는 선반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 안에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에 대한 반등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원래 전반기 6월 달까지는 우리가 AACR, 뭐 ASCO, 그 다음에 바이오 컨퍼런스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매적인 차원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에 대한 움직임은 독자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대신에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 40만 원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40만 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봐야 된다. 우리 시청자분이 보실 때는 이 종목을 여러 번 매매하셨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패턴을 조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조금씩 수익 나던데 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삐끗할 때가 있으니까 그 40만 원대를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 무리 없이 돌파가 된다면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상 패턴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40만 원대를 계속 돌파하지 못한다면 뭔가 이 회사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올해 지금 상반기 바이오 학회 일정들을 감안하면 뭐 알테오젠 주가도 뭐 단기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뭐 42만 원, 3만 원 그렇게 뭐 멀리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두 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바이오 하나에 내 자산의 40% 베팅한 거는 좀 많다라는 네. 의견이니까 또 때마침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워낙 빠져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살짝 드러내서 그쪽도 같이 들고 가는 것도 제가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짚어주신 40만 원대 돌파 여부 요게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비중은 일단 조금 관리하시는 쪽으로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님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 만나봤고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솔트룩스 들어왔네요. 매수가 36,500원이고요. 강 부자님의 종목입니다. 사자마자 하락을 했는데 AI 끝났나요? 이렇게 네. 질문 주셨습니다. 희한하게 주식은 꼭 사자마자 맞아요. 빠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꼭 내가 사면 빠져요, 그죠? 자, 솔트룩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한번 시세를 주고 눌림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과열권에서 접근하신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눌림 구간, 과매도권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함께 드리면서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죄송하지만 매수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매수가가 2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2만 원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은 36,000 얼마? 네. 36,500원. 아, 네네. 36,500원. 네, 예, 36,000원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상승 다음 눌림 자리에서 고점 대비 16% 빠진 자리에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낙폭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주봉상에서도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많으시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를 크게 줬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가 정도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로 파트너께도 같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주가는 단기간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이 눌림목인지 하락 전환 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이런 생성 AI도 대선 정책 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4월 달보다도 5월 달이 훨씬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변동성도 커지고 급등락도 많아지는 거니까 충분히 솔트룩스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솔트룩스라는 기업을 잘 보시면요, 얘는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항상 보면 얘는 갭을 메꾸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서 이제 갭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는 갭을 안 메꿨거든요. 근데 결국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주가를 메꿔버리는 거고, 오히려 여기는 또 하락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하락갭을 안 메꿨는데 그걸 또다시 한번 메꾸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상단에 넘어갈 때는 또 갭을 메꾸고 갔습니다. 이 두 번 메꾸고 난 다음에 넘어갔고, 대신에 여기에서 한번 양봉 쳐줄 때 요 갭은 지금 안 메꿨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여기에 이 공이 발생해 있는 상황에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지지가 단단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할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33,000원, 한 34,000원 밴드, 장중에 조금 흔들리는 32,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에 이런 장중에 한번 휘청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만 조금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까지는 저는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솔트룩스에 대한 뭐 자세한 어떻게 대응하세요라는 얘기까지 두 분이 답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솔트룩스까지 만나봤고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종목들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주반상회 한 종목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 한 가지씩 준비되어 있는데요. 짧게 핵심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기 종목입니다. 4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 이상로 파트너는 화성밸브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어제 우리 출연하셨던 출연자분들도 단기 종목으로 선정을 해 오신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연우 파트너께 얘기 들어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위식도 역류성 질환 치료제 자큐 보정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매출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출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차세대 항암 신약 네스파립이 이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도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어제 한번 양선이 강하게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오늘 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도지 패턴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내일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단기 관점에서 한 번 더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정리 드릴게요. 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제 워낙 좀 단기 급등한 상태에서 종목을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따라갔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예쁘게 그래도 눌려 있네요. 자, 화성밸브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인벤티지 랩 말씀드렸었는데 뭐 일주일 만에 또 신고가 가면서 20% 이상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었고 오늘은 이제 화성밸브 뭐 이것도 이제 오래 걸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뭐 단기간에 이제 금방 시세 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 뭐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 주식이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연관 키워드들을 보면 알래스카, 뭐 LNG, 가스관 뭐 이런 쪽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오늘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국을 했죠. 그래서 협상단으로 가셨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일단은 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한 개가 뭐 이런 알래스카 LNG 가스관 관련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경제성을 막론하고 우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대감에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한번 화성밸브를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대신 이런 것들은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이 나오면 한번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저는 앞서 있던 고점이 12,450원이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튀면 그 자리까지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단기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 화성밸브 이 두 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는 의견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대비해서 보면 뭐 별론데라는 분위기거든요. 다만 이제 두 분 모두 다 단기 모멘텀이 있어서 그렇죠. 네, 준비를 해주신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참조를 해주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이슈가 좀 확실한 단기 종목 두 가지 만나봤고요. 중장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장기 종목 저가 매수가 기회될 수 있는 종목 이상로 파트너는 CS윈드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한택 가져오셨습니다. 자 오늘 나연호 파트너께서는 두 종목 다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그렇죠, 한택. 저희는 뭐 신규 상장 기업들은 살 떨려가지고 특히 올랐을 때 잘 못 들어가겠는데 자, 한택 준비한 이유 있을까요? 네, 한택 같은 경우는 이 탄소 포집 용기라든지 가스 용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북미항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LNG 프로젝트 트럼프 1기 때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LNG 프로젝트 우리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아직도 모멘텀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정책상에서도 탄소 포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으로 SMR에 대한 모멘텀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와줬는데 최근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 과열권을 시켜주는 숨고르기가 잘 거쳤어요. 과매도권을 접어서면서 최근 캔들 3개를 보시게 되면 3스타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도지, 도지, 도지. 이런 눌림 구간에서 도지, 도지 패턴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런 과매도권 진입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펀더멘탈 중점에 두시고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좋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신규 상장 기업들은 또 상장을 한 다음에 제법 빠지면 또 반등 한번 또 세게 나오는 매력이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세게 올라가고 나면 꼭 2개월차, 3개월차, 6개월차 보유에서 또 풀리면서 약간 또 피곤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참조하셔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CS윈드 참 오래 쉬었습니다. 맞아요.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십니까? 오늘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원전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이제 악재는 선반영된 구간이니까 지금부터는 서서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사시면 뭐 한 1년 정도 보유를 하시더라도 눈 감고도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요. 지금 가격이 37,550원이거든요. 근데 이 CS 윈드가 사실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주가가 지금 보면 86,000원대니까 지금 약 60%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감안해도 이 3만 원대 앞에 3자는 좀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거의 뭐 한 1, 2년을 쭉 쉬고 있는데 이제 뭐 이 가격이면 한번 들어갈 때 됐다. 라고 CS윈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대의 CS윈드 그리고 뭐가 많이 붙어있는 한택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종목까지 두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요.